7월 7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이야기는 유승민의 진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언론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새누리당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가져서 내일 7월 8일 의총을 열어서 의총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진퇴를 결정하기로 최종 확정된 것 같습니다. 자, 의총을 열면 의총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까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면 의총에서는 유승민 물러가라라고 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2대1, 3대1 정도로 유승민 지지가 더 많아서 의총에서 결정하자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척 친이 비박계 핵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넘기면서 의총에서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이 대목에서는 사퇴해야 된다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서 의총이 열리게 되면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주말을 넘기면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야권은 지금 새정치연합을 보면 그야말로 진노와 비노가 피가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뭐 진노 지도부 핵심을 향해서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도 비노 진영에서는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의 색깔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근데 새누리당을 보면요, 전부 지하철로 문어발로 다닙니다. 이 문어발, 왜 문어발이라 그럽니까? 문어는 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어하고 오징어 숫자는 다리로 구별하는데요, 문어가 오징어보다 다리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 저 다리를 다 걸쳐 갖고요, 한때는 친박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친박이 마시가고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빠졌다고 생각되면 이제 이 뭡니까? 친박이 이 친이로 또는 친김무성으로 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 월박도 아니고 월무대라고 해야 됩니까? 월김을 해야 됩니까? 그 담장을 썰 넘어가지고 이 김무성 대표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넘어간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7, 80명, 100명쯤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태가 심상찮다 보니까 설그머니 다시 친박의 의견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뀔까요? 여러분, 이 문어를 잡으러 바닷가 뻘밭에 가서 한번 잡아본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조그맣고 뭐 컬러풀한 문어 3cm짜리 하나 잡았다가 똥문어라 가지고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마비된 분도 계셨는데요. 열대 문어, 독을 가진 열대 문어, 그 독은 테라토로톡신인가 해가지고 이 보고가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그런 조그마한 문어가 귀엽다고 손바닥 위에 올리면 물리는데요. 새누리당의 그 문어발을 가진 의원들은 귀엽지는 않은데 이 문어가 보면 바위 틈을 슬그머니 이렇게 옮기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보고 있다가 잠시 딴 데 보면 벌써 이쪽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문어발 의원들이요, 순식간에 이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사정수사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가 임명되고 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임명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사정에 속도를 내는데요. 지금 뭐 여러 명 지금 불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새누리당에 월김을 했던 의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껴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뭐 대통령 뜻이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 지지난주까지는 뭐라 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지금이 조선시대냐 여왕이냐, 참 나쁜 대통령이다. 누가 했습니까? 다 자기들이 떠들어대더만요. 심지어요, 대통령의 이종 사촌의 사위, 부산의 그 젊은 돈 많은 김모 의원은요, 대통령 이종 사촌의 그 여자 이종 사촌의 사위 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예 총대를 메고 그냥 유승민 원내대표 편에 서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슬그머니 옮기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원내대표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한번 승부를 가려보겠다고 갔을 때 자신들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올 수 있다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저는요, 가진 게 뭐 두 쪽밖에 없어가지고요, 솔직히 뭐 누가 날 저를 조져보겠다 하면 한번 조져봐라고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보고 협박도 많이 했죠, 사람들이. 근데 협박에 관해서는 뭐 저는 안전한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킬 게 많거나 뭔가가 걸릴 게 많은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내일 이제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그간에 핏대를 높이던 의원들이 내일 의총에서 과연 지난 6월 25일 날 오후에 열린 의총에서 25명인가 발언했는데 이쪽에 8명 빼놓고 20명이 윤석열 원내대표 사퇴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그 숫자 이상으로 발언을 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 이 풍각장수가 나타났습니다. 항상 장이 있으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있죠. 김현철 YS 대통령의 차남입니다. 김현철 씨 지난 대선 말기에요, 어떤 행보를 했습니까? 최종 순간에 정운찬, 김현철, 김덕용, 윤여준, 문재인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를 했다가 막판에 설거머니 사퇴하면서 한 열을 끌다가 문재인 그 당시 후보를 지지하니까 이분들도 막판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동양종합건설에 배성노 회장 아들이 안철수 캠프에 가 있었고, 안철수 후보가 배성노 회장 집을 대선 때 중요 결정을 하려면 드나들어서 캠프에서도 난리가 난 적이 있다 라는 보도가, 제 이야기 아니니까 또 고소하지 마세요, 있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동양종합건설이 지금 포스코 협력회사로서 2천 몇백억에 하청을 수주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혜나 비자금 의혹이 있는가 출국 정지되고 압수수색을 받았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그때 거기에 가서 했던 분인데 이분이요 또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야권은 신동교동계인 비노와 친노로 갈라지고 여권은 신 YS계인 비박과 친박으로 갈라져서 사자가 87년 체제, 즉 88년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88년 총선에 보면 사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 그 다음에 YS의 신민당, 그 다음에 DJ의 평민당, 그리고 이 JP의 신민주공화당, 이 사당 체제로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조선일보의 김대중, 오래된 조선일보의 고문이시죠. 논설위원을 지냈고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분이 또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제의 수명이 다했다. 과거의 개발도상 시대에서 독재적인 리더십이 필요해서 압축 성장을 할 때는 대통령제가 유효했지만은 최근과 같이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여야의 끝없는 대립이라든지 낭비적인 요소,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오로고 나싱으로 붙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국민 공동체적인 이 정당 간의 협업을 갖다가 하고 타협 조정,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각제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갑자기 냈습니다. 저는 그분이요, 조선일보나 한국의 보수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 봤을 때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할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거는 다 말이라고 하면 말 되는데요, 내각제로 하는 것이 부패에 더 도움이 부패 척결에 더 도움이 된다? 즉 대통령제는 5년이니까 더 썩을 수 있는데 내각제로 하면 자주 정권이 바뀌니까 투자를 풀베팅을 안 하고 조금만 투자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오스트리아식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정권의 핵심이 없습니다. 실세가 총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닙니다. 흩어져 있으면요, 기득권이
포획해서 돈 조금만 써서 이리저리 다 포섭을 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게 더 포섭하기가, 지금 한국의 어떤 재벌도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돈을 가지고 포섭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인정하고 있어요. 물론 돈에 포섭된 전직 대통령이 많이 있죠. 그건 사람이 나쁜 거지 대통령 제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맹색이 대통령까지 돼가지고요, 기업들, 재벌들 불러가지고 돈을 갖다가 몇 천억씩 몇 백억씩 받아 처음 드시는 분들이 그게 진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벼락 맞아 죽을 사람들이죠. 근데 많은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요, 한마디로 그 돈 주기 싫어가지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직접 에이 저 돈 갖다 줄 바에야 내가 출마할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지 대통령 제도가 나쁜 게 아니죠. 그분 그 나이가 드셔도 말은 바로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곳곳에서 이제는 갈라져라 차라리. 그래가지고 다당제로 하자. 즉 친박 정당만 빼놓고 나머지 정당은 다 분권적 개헌을 할 거니까 만약에 갈라서게 되면 개헌이 된다. 즉 친노도 개헌한다. 그 다음에 신 DJ 정당도 개헌한다. 신 YS 정당도 개헌한다. 이런 때 친박만 안 하겠다고 버티면 나머지 세 당이 개헌하겠다고 달라들 수 있다. 친박에 몇 명 남겠느냐. 자, 친박에 100명 이상 남지 않으면 나머지 세 당을 뭉치면 200명 이상이 될 거니까 개헌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각제를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박통이 만약에 탈당을 하거나 친박 정당을 따로 만드는 식으로 정치적 선택을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몽땅 뭉쳐서 개헌할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오히려 협박을 하는 고단수의 발언이 아닌가. 그 발언이 김현철 씨와 김대중 고문이 이야기했다.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말을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바퀴 이렇게 돌려갖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 살기 참 어렵게 말들 하는데요. 좌우간 이 와중에 새누리당은 어제 61개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융투자법 개정안, 민생 등 경제법안 61개를 통과했는데요. 뭐 사모펀드 설립 규제 완화라든지 대부업 그 광고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하도급법 개정안이라든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 개정이라든지 상조회사 할부 거래에 관한 법 개정이라든지 갑자기 민생 법안 61개를 개정했습니다. 이분들요, 이거 통과시키는데 1시간 걸렸답니다. 자,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법 통과 안 시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부탁을 하고 국무회의, 수석회의에서 이야기를 해도 뭉개고 있던 사람들이 야당이 불참한 하에 새누리당 의원만 들어가서 1시간에 61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 했습니까? 그동안에 월급 받아가면서요, 일은 안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대통령이 분노하니까 1시간 만에 61개 법안을 통과시킵니까? 자, 어제 통과시킬 정도면 1년 전에도 통과시킬 수 있고 2년 전에도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왜 갑자기 벼락 맞은 듯이 후닥닥 통과시킵니까? 자, 이제 더 개기면 한 방 맞을까봐 겁이 났습니까? 잘해도 뭘 한다고 저보고 비판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어제 1시간 만에 61개를 통과시킨 거 보면 그동안에 뭐 국회 선진화법 야당 핑계대고 통과 안 시켰던 새누리당 지도부의 말들이 몽땅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뭐 심의할 게 많아서 이것저것 따져볼 게 많아서라고 했던 이야기들도 몽땅 거짓말이고, 일부러 통과 안 시키고 가지고 들고 뭉개고 하다가 자,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이제 나하고 갈래 말래 한번 하니까 대통령 떠날까봐 붙들라고 61개 1시간 만에 통과시켰습니까? 정말 국회의원들 좀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자, 내일 의총에서요 20명이 이상이 비판 발언 안 하면요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사람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다.